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김세영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매매 거래된 아파트의 16%가 9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근 1년 새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똑똑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고가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인데요. 중대형 아파트 거래 비중도 2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오늘은 광명시 철산 뉴타운과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총 2가지 매물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344-7559번, 문자 상담 번호는 070-445-01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들 해결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한성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제가 이제 눈의 서울에 있는 신규 아파트를 사시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신규 아파트를 살려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청약 접수 경쟁률에 뛰어들어야죠. 거기에 당첨이 된다면 1층 또는 2층 또는 3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당첨되신 분도 2, 3억 원 벌어가는 시장이 지금 왔다는 거죠. 당첨만 된다면요. 자, 저층이라도요. 자, 그러면 지금 강북은 재개발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강남은 재건축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의 재건축은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이 이제 더디게 추진되거나 또는 아예 취소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2018년도는 재개발 시장이 열릴 거라고, 특히 이제는 강남을 누르니, 강남을 누르습니다. 강남을 누르니 강북이 뜰 거라고. 이제 제가 재개발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를 했죠. 또 그 다음에 강북 지역이 시장이 대폭적으로 가격이 상승해서 강북 시장이 이제는 대세의 흐름으로 간다. 예, 강북 시대를 또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선언했죠. 자, 그러면 강북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북은 재건축은 거의 없어요. 따지면요. 다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시장, 일반 분양이 얼마나 됐고, 지금 얼마의 분양권이 거래가 되는지, 또 추후에 얼마가 될 건지를 미래를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그동안에 뭐 서대문구 부가현, 또는 우리 용산의 효창, 4구역, 5구역, 막 이렇게 했는데, 처음 이번에 나온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일반 분양이 된 지역이고요. 지금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요. 은평구 응암 2구역입니다. 응암 2구역. 재개발이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자료에 보시면요. 자, 재개발 나와 있고요. 이 가격대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대 보면요. 위치는요. 응암 2구역 재개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하철이죠. 지하철. 예, 저는 지하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지하철. 지하철에서 적어도 10분 이내에 거리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다. 눈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그 의회가 우리 여기는 녹번 1-1구역 있고요. 이 지역이 바로 응암 2구역입니다. 여기는 한 900세대 돼야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는 2400세대예요. 예. 그러면 단지가 크면 클수록 더 비싸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역세권에다가 자, 같은 조건이라면 단지가 큰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역 2017년 11월에 일반 분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녹번 이편한 캐슬로 탄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편한과 캐슬이라면요. 두 개의 사죠. 예. 리을과 D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응암 2구역 재개발 조합이고요. 59제곱미터고요. 2017년 11월 일반 분양이 됐습니다. 자, 일반 분양가 한번 볼게요. 일반 분양 가격이 분양권도 됐는데 4억 6천이 됐습니다. 여기 옵션이 별도예요. 그러면
제가 4천만 원 정도 하죠. 그 옵션이라 하면 요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발코니 확장 및 샤시, TV, 오븐 렌즈까지 해서 약 20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돈 들어가는 건 이 발코니 확장입니다.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이 한 2천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옵션 비용이 4천만 원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죠. 자, 추정이라 해보면 4억 6천이니까 4천 플러스 하면요. 예, 5억이겠죠. 자, 5억이요. 자, 옵션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일반 분양자는요, 옵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옵션을 하는 사람이 많겠죠. 실거주라면요. 근데 내가 시대 차익을 본다 그러면요, 옵션 안 합니다. 그냥 4억 6천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은 어딜까요? 층으로 말씀드리면 1층입니다. 1층 당첨된 분들은요, 잘 안 하고 그냥 시세 차익 보고 파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 프리미엄을 5억이다 보고 1억을 붙인다면 지금은 제가 입주 시점이 6억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억 6천에서 6억까지 가면 1억 4천을 수익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조합원을 볼게요. 예, 조합원 매물 제가 다 쓰러져가는 다세대 빌라 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조합원은 얼마 받았냐면 3억 5천에 받았어요. 근데 3억 5천에 옵션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4천만 원 빼면 3억 1천이겠죠. 자, 3억 1천이고 여기에 일반 분양자가 옵션 포함해서 5억이니까 1억 5천이 남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렇게요. 예, 지금 뭐, 예,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5억에서 3억 5천을 뺀 가격을 빼니까 1억 5천. 자, 그러면 여기서 6억이라고 본다는 거죠. 입주 시점이 6억이라면 그 차이. 그러면 얼마라고요? 3억 5천에서 빼야 되니까. 6억에서 3억 5천 빼면은 2억 5천이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조합원들은 노열층 구성 배정입니다. 적어도 5층 이상 또는 4층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취득세도 1.1%예요. 그냥 100% 당첨이고요. 그런데 여기는요. 분양권을 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일반 분양자는 저층, 1, 2, 3층. 그 다음에 취득세 4.6%.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밖에 모르니까 이것만 계속 사시는 거예요. 자, 청약 접수 만약 늦는다면 당첨될 확률은 없죠. 22.4대 43대 1이니까요. 청약 접수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포기하신 분들은요, 내 경제TV 보시고 빨리 하고 상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권. 일반 분양자는 매도가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럼 지금 분양권 나오는 건 누굴까요? 예, 조합원이겠죠. 조합원 대체적으로. 자, 2020년 5월에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고 2441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30개 동에 최고 23층이고요. 자, 근데 매물이 58개가 나와 있네요. 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 한번 볼게요. 자, 84제곱미터. 예, 84제곱미터 보니까 23층 중에 중층이에요. 23층이 중층이라면 한 13층 또는 10층이 되겠죠. 7억 2,10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7억 2,100만 원. 네, 보면요. 자, 또 뒤에 보시면요. 84제곱미터 34평형입니다. 16층 중에 또 중층. 7억 2천이에요. 주로 7억 2천이죠. 7억 2천. 자, 그러면 59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59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현재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느냐면요. 6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가가 6억입니다. 아까 얼마라고요? 59제곱미터 25평형이지 않습니까? 6억에 이미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6억에. 자, 그렇다면 벌써 몇 개월 지났다고요? 11월 달에 일반 분양했으니까 5개월 만에 벌써 6억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는 2020년이니까 아직도 2년 남았죠. 18년, 19년, 20년. 3년 남았어요. 3년 남았다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이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만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매물 만나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매물 광명시 철산 뉴타운 다세대 주택 아파트 입주권 매물입니다. 7호선 철산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96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36제곱미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고요. 방 3개,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층 건물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 1억 원, 실투자액은 1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철산 뉴타운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대표님, 입지 여건이 어떻게 되나요? 예, 입지 여건은 제가 지도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입지는요, 바로 본 위치가 철산동이에요. 이게 철산동. 요 밑에가 하안동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뉴타운이나 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먼저 선점하는 게 좋다고요. 미리 내가 사놔야 향후에 그 속도가 올라가면서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제가 이 두 군데 이렇게 크게 찍어드린 게 뭐냐면 바로 이 지역이 재건축 안전진단 대부분 다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이 뭐 어떻다?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되잖아요. 이주 수요가 발생되면 이 주변 지역이 반드시 집값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분들이 가야 되는데 6만 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명에서 어떻게 했다? 광명시입니다. 자, 광명시에서 광명 뉴타운이라고 또 선포를 해줬어요. 바로 이 지역이죠.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쪽으로 몰려왔을 때 그 가치, 예, 가치. 자, 지금 뭐 서울은 25평 아파트, 그냥 새 아파트는 그냥 다 8억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억에 근접한다는 거죠. 10억. 자, 그렇다면 이런 지역, 바로 이 광명 뉴타운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 매물이네요. 이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박사님? 예, 호재가 상당히 또 이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천선이죠. 인천선이 광명역까지 오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명시의 철산동과 하안동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이 이주 수요가. 자, 약 5만 1000세대인데 멸실되는 겁니다. 아파트예요. 5층짜리 주공 아파트거든요. 철산동과 하안동 가시면요. 거의 그 콘크리트가 다 떨어져서 설근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 통과 안 할 수가 없죠. 이미 안전진단은 다 통과됐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만 1000세대 약 우리가 인구로 보면요. 2인 기준이죠. 15만 명이 이주를 해야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광명 뉴타운을 선포해 준 거예요. 이주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 근데 광명 뉴타운 제대로 되는 게 없죠.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16구역부터 있는데 제대로 되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데 선점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 도시고속도로 또 뚫렸지 않습니까? 도시고속도로 또 뚫렸고요. 여기 또 코스코가 있어요. 광명 KTX 역 있지 않습니까? 광명 KTX 역에서 또 보면 코스코, 아울렛, 이케아 이게 대형 쇼핑센터가 있다는 것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입점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인구가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고요. 거기에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까지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역이 앞으로 강남 생활권으로 거듭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세권이에요. 본 지역은요. 역세권을 오늘 소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춘 철산 뉴타운의 매물인데요. 이어서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예, 26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이번 달에 아마 아파트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분양 신청하시면 되고요. 사업 시행인가는 2016년 10월에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P사, G사, H사입니다. 너무 단지가 커가지고 3개 회사가 하는데 대기업이죠.
대기업 4,000세대가 건립이 됩니다. 광명시에서 4,000세대 한 단지에 전무후무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 분양 약 1,000세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 차익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시세 차익 적어도 3억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 멸실 이주 수요로 인해서 향후 이주를 하게 된다면 이 지역은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죠. 25평 9억 안 가는 법 없습니다. 9억도 나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매물이 어떤 장점들을 갖추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보시면요, 다세대 빌라입니다. 2002년도에 건물 진 거고요. 건물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도 높고요.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000세대예요. 종합도 한번 보시면요. 근데 4,000세대인데 층이 몇 층이다? 40층이에요. 40층.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목감천이라고 이 목감천 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막힌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뷰가 나오고요. 또 여기 공원도 또 탄생돼요. 기부 체납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층이 40층이에요. 아마 40층은 제가 광명 KTX 주변 말고는 이 동네에 이 주변 광명시 자체 주변 40층은 아마 재개발을 해서 처음 탄생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다른 구역 조사를 해보니까 40층은 아닙니다. 22층, 23층 이렇게 새 아파트가 앞으로 탄생될게요. 22층, 23층밖에 안 됩니다. 고층의 아파트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재개발 매물이기 때문에 투자 전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분석 이어가 주시죠. 예, 현재 59제곱미터 조합원 분양가가 3억 5천입니다. 옵션 포함해서고요. 일반 분양가는 한 5억 정도로 예상해 보는데 옵션 포함해서요. 자, 주변 시세 약 6억에 근접해 있고요. 입주시 예상 시세는 2020년인데 저는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7억까지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분석까지 이어가 주시죠. 예, 가격 분석해보면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예, 아파트 입주권이고요. 자, 매매 금액은 2억 9천이 나왔고요. 전세가 1억 들어가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1억 9천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금 1억 9천 투자해서 시대차익 3억까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품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품이 그런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부에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중구 신당동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6호선, 약수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대지 면적 13제곱미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입니다. 2015년 8월에 준공되었고요. 방 2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7층 건물 중에 4층에 위치했습니다. 네, 매매 금액 2억 8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 시 2천에 100만 원이고요. 전세 시 2억 3천만 원입니다. 대출 금액은 1억 6,800만 원이고요. 실투자액은 월세 시 9,200만 원, 전세 시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아까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자, 더블 역세권인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바로 얘기는 3분 거리에 있다는 거죠. 자,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초역세권이라고 하죠. 5분 이내면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안정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직장인들도 있고요. 또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레지던트 이런 거 호텔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게스트하우스도 또 쓸 수 있고요. 또 안정된 수익률로 또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 조건이 있죠. 바로 여기 대학교가 또 있어요. 예, 바로 옆에가 동국대 있습니다. 또 숭인여자 대학교도 있고요. 또 뒤로 가보면 한양대도 있고요. 자, 그럼 인근 매물 대비도 좀 저렴하게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지역은 워낙 입지가 좋고 또 상업지역이에요. 또 관광지구. 그러니까 황금성과 희소성이 있어요. 여기는 신축이 잘 안 나옵니다. 워낙 대지값이 비싸다 보니까요. 자, 엘리베이터 있고요. 1세대 1주택 가능합니다. 주변 상가 및 회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황금성도 좋고 또 공실 염려가 없습니다. 직장인들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요. 자, 재개발 가능성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난 포인트입니다. 이건요. 주변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이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이주 수요 하시는 분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집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예,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직장인, 대학생들이 주거지역 선호 1위 지역이고요. 또 약수역 하면요. 상권이 굉장히
상권이 많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층들이 이쪽을 많이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세 차익과 더불어 다양한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의 매물이네요. 그렇다면 입지 요건 어떻게 될까요, 박사님? 예, 입지 요건 한번 제가 볼게요. 현재 보시면 본 지역은요, 바로 약수역과 가깝다 했죠. 바로 이 지역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수역 크게. 자, 그러면 바로 동대 입구죠. 동대 입구. 예, 동국대학교 입구라 이게 아닙니까? 이쪽이요. 자, 그러면 동국대학교 있죠. 또 이 뒤에 보면은 숭이 대학교 있고요. 또 주변에 보면 또 한양대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 동대문 쇼핑센터도 가깝죠. 여기가. 예, 또 위에는 신라호텔 있죠. 또 남산이 있죠. 예, 바로 그 중심지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건요. 바로 이 지역 재개발이 엄청 많습니다. 뭐 산수동부터 신수동 뭐 이렇게 쳐가지고요. 또 여기 금호동 다 주변 다 재개발이에요. 예, 재개발하니까 이 지역 굉장히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주 수요 때문에요. 자, 이런 지역이 있고요. 자, 앞으로 용산 또 한남 뉴타운 쪽에 또 재개발이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니까 이쪽으로 또 몰려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구 신당동 주변에는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박사님? 예, 제가 재개발 이주소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신당동 주택 재개발 현황을 한번 보시자고요. 또 제가 연구를 했죠. 또 연구를 해보니까 5개 구역이 있습니다. 5개 구역 11, 8, 9, 4-1, 2-1 이주소요가 만 세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서울에. 자, 특히 신규 아파트 가격이요. 그 다음에 본지역 장충당 족발공원 또 있죠. 여기 동대문 관광특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관광특구. 예, 우리가 얘기하는 쇼핑의 1번지잖아요. 외국인들이 테헤란으로 갈까요? 여기 동대문 관광특구로 올까요? 저는 외국 관광객들이 동대문을 반드시 들린다고 저는 봅니다. 또는 명동을 들리고요. 자, 장충체육관 있고요. 여기에 장충당 공원 있죠. 그 다음에 신라호텔 이렇게 있고요. 도보 5분 거리에요. 본 메모리에서요. 바로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 본 지역은요. 또 동국대학교 있죠. 예, 동국대학교 있고 숭이 여자대학교 있고요. 여기 또 초등학교 굉장히 유명한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분이 뭐 학군이 없다라는데요. 학군은 따지 마십시오. 리라초등학교 있어요. 리라초등학교. 1년에 제가 등록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00만 내더라고요. 대학생 다니는 거 똑같아요. 그때 6년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리라초등학교인데 또 리라초등학교 그냥 뭐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스쿨버스가 노란 버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란 버스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 최초의 노란 버스가 바로 리라초등학교에서 원래 도입이 됐던 겁니다. 바로 그런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뛰어난 호재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이어서 이 매물이 어떤 장점들 갖추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중구 신당동 다세주택입니다. 다세주택이고요. 외관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리석으로 마감이 돼 있고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요. 또 안에를 보면 호텔급 인테리어로 마감을 잘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본 두 번째 매물이죠. 중구 신당동의 가격 분석 이어가 주시죠. 예, 매매 금액은요 2억 8천이고요. 월세는 보증은 2천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대출은 1억 6,800이 가능합니다. 실투자액은 9,200만 원이고요. 월세 시대는요. 전세는 현재 2억 3천입니다. 근데 2억 3천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근데 내가 그 세입자를 내려보낸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만기가. 그래도 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연장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돈은 5천만 원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매물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한성만 박사님의 부동산 세미나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보신 매물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2가지 매물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광명시 철산 뉴타운 아파트 입주권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 궁금증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9번, 문자 상담 번호 070-44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